자, 지금 이제 참으로 어두운 독재 시대가 온 사방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 일상적으로 내가 월급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독재인 줄 모른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민주주의가 굉장히 싹을 틔웠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민주주의가 독재로 바뀌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역사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룩됐다 해서 그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고 계속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현대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왕이 없는 식민지가 해방해서 왕이 아닌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도 처음에는 독재자로 장기 집권하라고 옆에서 다 부추기고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했어요. 그러지만은 그가 이렇게 일찍 물러남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틀이 잡혔고, 남북 전쟁까지 거쳐서 오는 동안에도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위태롭다라는 것을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그럴 건데 영국은 어떤가요? 영국도 브렉시트를 두고 벌어지는 저 혼란 속에서 영국의 민주주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느끼는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70년을 집권해오던 중도 좌우파가 어느 한순간에 확 가버리는 것도, 독일 같은 나라에서 다시 거구가 거의 전성기가 오고 있는 것도, 이것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직선으로 발전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의식과 노력에 따라 후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틀거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구권의 나라들을 보면 소련에서 해방되어서 민주주의를 압도적으로 선택할 것처럼 비춰졌는데, 동구권의 나라들이 선택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헝가리도 그렇고 다수의 동구권 나라가 민주주의가 매우 취약한 상태로 떨어져 가고 있고, 중앙아시아도 지금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자, 한국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좌파들은 87년으로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었다, 이제는 경제적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주의는 완성되었고 경제적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지켜보면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거의 무너져 버리구나, 순식간에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야당이 꼭두가시 수준으로 전락하고 언론이 정권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고 정권이 무소불위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상권 분립을 없애버리고 판사고 검사고 경찰이고 국정원이고 전부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감사원조차도 감사하는 걸 지켜보지 못하고, 자, 그러면서 정권이 선동을 해서 국민의 표를 사가지고 이제 선거에서 대선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뭐든 할 수 있는 행태가 되면서 이제 검찰총장까지 직무정지는 시키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 이 정권의 독재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정권의 독재를 완성시켜 주고 있는, 이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80년대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면서 군사 독재로부터 싸우고 타도하자라고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재벌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신식민지에 들어가 있고 민족이 우선이다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고 재벌과 결탁을 해서 그야말로 이 나라가 완전히 그냥, 재벌을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던 놈들이 재벌하고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부동산으로 이 국민들을 작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지금 주가 조작이지 이게 주식 투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주식 시장을 투기를 한다고 나한테 시부랑거리는데, 주식 시장을 제대로 알면 이거는 투기판이지 주식 투자판이 아니지요. 자, 지금 난무하고 있는 문가리 사주와의 이 바이오 주식이나 이런 것들, 대한민국의 코스피 2600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당신 머리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야말로 전태일 얼마 전에 몇 죽이다 해서 전태일 정신 운운하고 다니는 놈들이 한편으로 옵티머스니 무슨 라이민이 이 펀드 사기를 치고 이 나라의 태양광 사기를 치고 신라젠 사기를 치고, 자, 이게 다 누구한테서 이루어진 일이냐. 자, 그런데 저는 하나 묻고 싶습니다. 민주화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정경유착을 갖다가 완성시키고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지금 온갖 수들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독재에 맞서 싸울 때는 자신들은 그야말로 무한한 양심을 가지고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이 나라에 무한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 대해서는 독재 정권은 탄압을 했을지라도 국민들 다수는 박수를 쳤고 또 그때 그 행동 가지고 수십 년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노동하지 않고요. 자, 그런 자들이 지금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제 이 나라의 권력을 장악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독재로 가고 있고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당 자체가 문가리와 그의 거수기들로 전락해가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때 여의도 출장소라고 새누리당을 이야기했는데 박근혜 새누리당과 문가리 더불어 거수기당을 비교해보면 누가 보더라도 문가리 더불어 거수기당이 훨씬 썩어 문드러졌고 이견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저거는 파쇼 체제하에 독일의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저런 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 그 선거라는 과정을 한번 짚어봅시다. 2016년에 민주당 승리, 총선, 2017년에 대선 민주당 승리, 2018년에 재보선 민주당 승리, 그리고 2020년에 총선 민주당 승리. 자, 4연승을 시켜줬습니다. 반면에 그 대척점에 있는 저 보수 야당이라는 것은 이제 야당으로서 역할조차도 상실해서 솔직히 말하면 먼 선거를 치르더라도 저것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생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문가리를 찍어주는 여권 지지자들, 그리고 저 썩은 보수 야당을 개혁하기보다는 무조건 저기에 누가 되든 몰려가서 찍어주자, 문을 제거하자면서 찍어주는 보수 패거리들, 이 행태들이 옳으냐는 겁니다. 야당이 잘못할 때는 야당을 후리쳐서 야당이 야당답게 변신하도록 해야 되는데, 문이 싫다는 사람들은 야당에 누구든 키만 잡으면 그 놈이 선장이란 놈이 도둑놈 사기꾼이든 양아치든 붙어먹는 놈이든 간첩이든 관계하지 않고 지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다가 그 꼭 진짜 좌파 10년을 겪고 그 세상을 바꾸어 놓고는 우파 9년 만에 10년도 못 채우고 정권을 스스로 내주는 꼬라지가 보여졌습니다. 그 꼴을 당했으면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될 건데, 지금 이 보수 숫골판에 돌아가고 있는 꼬라지는 미쳐서 돌아가는 수준이다. 아직도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식 한다고 떠드는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트럼프 스스로가 선거인단이 바이든에 투표하면 자기는 물려주고 나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한국에는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한다고 떠드는 놈들이 있어요. 자, 이쯤 되면 이거는 한마디로 괴물을 잡으려다가 괴물이 되어버린 거와 똑같은 겁니다. 대깨문과 숫골이 나란히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자, 문에게 표를 찍어주고 더불어 거수기당에 표를 찍어주는 사람들요, 선택이 없다. 자, 저 숫골들은 찍어주기 싫으니까 문을 정당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악을 선택했다라고 변명할지 모르지요. 그런데 차악이라도 악이면 선택하면 안 돼요. 찍어줄 놈이 없으면 투표를 안 해야 되고요. 제가 왜 행명 21이라는 이 정당을요, 이거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정당 만드는 거. 이걸 만드는 줄 압니까? 내가 출마하려고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만드는 이유는요, 하나는 거악이고 하나는 차악이라서 차악을 찍었다고 말하거나 어느 놈도 찍을 데가 없어서 표를 못 찍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래, 행명 21이 있다,
이거 기득권을 위한 공약 하나도 없다. 당신들을 위한 공약 내놨다. 아마 역대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상의 정당의 공약보다 혁명 21이 훨씬 깔끔할 거다. 왜? 보통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정당의 공약들은 자기의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들 지지층이나 돈 대주는 계층이나 뒤에 결탁된 계층을 의식해서 공약을 만들게 돼요. 표를 의식하거나 이해관계를 의식해서 정당을 만들죠. 그런데 혁명 21은 공약을 먼저 정해놓고 찬성하는 사람들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공약을 책으로 내고 공약을 1년 전부터 널리 알리고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붙어라. 아마 대한민국에 유례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금 정당을 만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요 실험한다고 생각한다? 실험 맞아요. 내 실험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솔직히 이미 국민의 양심이 썩어 문드러져서 누가 하든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양심이 얼마나 남아있나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서 의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의인들과 더불어서 이 썩은 사회를 한번 청소하고 싶어서 혁명 21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두운 독재 시대가 되는데 여기에 지켜본 사람들, 표 찍어주면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지난 총선에 문가리한테 표 찍어준 국민들한테 내가 묻습니다. 당신은 독재자의 끈앞으로 하수인으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숫골 정당,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에 표 찍어준 사람들, 당신들은 그야말로 한데 모아서 반대 세력이 힘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 이 논리가 반대 세력이 알고 보면 반대 세력이 아니라 싸우는 척 공생하는 한 패거리였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대안이 없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대안이 없어서 그렇게 찍었지만은 그러면 혁명 21은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세력이 약하다. 너건 뭐 새가 누가 있냐. 자, 내가 국민이 정치 불혹합니까? 라는 질문을 여기에 던지겠습니다. 정치 불혹하면요, 그럼 말을 할 수 있지요. 왜? 불혹하는 이해관계가 없는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지요. 얼마 전에도 내 후배란 놈이 불혹화가 돼가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황장수 형님이 뭐 정치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면 내가 찾아가서 누구하고 연결하고 하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다. 본인 당을 만드는다는데 정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모르겠다. 그거 불혹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은 불혹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철학이 삶을 묻는다에 이 칸트를 이야기해서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 내 행위가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행동하라. 이 말이 쉬우면서 어려운 말이죠.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 선택과 결정이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행동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도덕률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정파적 이익을 초월한 인간만이 존엄하다. 이기적 본능이 집단화되면 더 위험하다. 수준을 갖춘 인간으로 남을지 결단해야 된다. 이런 칸트의 주장을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리고 잔대가리를 자기 딴에는 열심히 굴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결과는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한테 업보로 돌아옵니다. 혁명 21이 도대체 황장수가 쥐가 추진이 대표가 되고 만들면서 저게 정당을 무엇 때문에 출마를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저는요, 내가 이런 당을 만드는 행위가 누구한테라도 약간의 야심이나 사심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계속 의식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을 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당에서 정말 국민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사람한테 이 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라고 해서 서약을 받고 이렇게 밀어줄 생각도 항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뭐 하려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이런 정당을 너는 뭘 얻는다고 만드냐? 저는 얻는 게 없어요. 제가 얻는 거는 대한민국의 이 썩은 정치판을 청소하는 것이 제가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좀 호소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투표하는 행위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가 자기 양심이나 사회적 그냥 일반 논리에 비추어서 봤을 때 너무나 지저분하고 또 너무나 수준이 낮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요. 국민 스스로요. 자기 한 표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고 정치적 토론을 하거나 정치적 대화를 할 때 자기 발언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는 확신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지고 떠드는 거는 그건 그 정치 논쟁에서의 이야기는 그거는 그냥 울려 퍼지는 헛소리지 거기에는 어떤 진실도 담겨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독재 시대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양심이 다 사라져 버렸다고 봅니다. 국민 양심이요. 국민 양심이 사라지니까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라는 걸로 3, 40년 뜯어먹고 살아온 저 운동권 사기꾼들이 이 나라를 차지해서 정경 유착을 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부패하면서 이 나라를 계속 집권해 먹어야 자신들의 배가 채워지니까 그리고 저 북한이라는 저건 마음속의 고향이에요. 20대에 인이 박힌 마음속의 고향입니다. 그거는 이래요. 지금은 좋은 아파트에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자식은 유학 보내고 잘 살면서 민주를 외치면서 양심적인 정의를 외치는 정치인 양 해요. 마음에 좀 찝찝한 게 있겠죠. 그런데 20대 때 김일성이 사주인 보고 맹세하던 그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자들이요. 자기를 세탁하는 겁니다. 원래 도둑질 많이 해먹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가 세탁되었다고 보통 일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회상류층 중에. 마찬가지로 주사파들은 주사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썩은 기득권이 되고 부패한 정치인이 된 부분을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보고 좋다고 찍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숙골들을 향한 맹목적인 애정, 이 부분들이요. 저는 대한민국을 독재 시대로 만드는 주 원인들이다. 이제는 나도 독재자의 끈아풀이었다는 걸 한 번쯤은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되새기기 바랍니다. 나도 독재자의 끈아풀인가?